서울고등학교 영어교사 정효진입니다. 저희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G Suite for Education 계정을 생성했고요. 학교로부터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제가 클래스룸을 만들고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서 올렸는지 대략적인 모습인데요. 우선 이렇게 수업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주제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날짜별로 주제를 생성하였습니다. 수업 오리엔테이션 주제 밑에는 저작권 경고 문구와 수업 오리엔테이션 영상만 올려놓았고요. 아이들이 주제를 보면 그 날짜에 어떤 진도를 나가게 될 것인지 보이고, 그리고 어떤 과제들을 수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번호를 매겨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수업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업 복사 기능을 활용하여 8개 반을 복사한 후 반별로 운영 중입니다. 강의 영상을 제작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xplain Everything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필기하면서 강의 녹화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는 핸드폰 살 때 들어있었던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원형은 비동사예요. 그래서 비동사의 미래형을 쓸 때에는 그냥 will be 라고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노트북으로 강의 영상을 제작할 때는요, 이렇게 당겼다가 뺄 수 있는 줌잇이라는 프로그램과 영상을 녹화하는 로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만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은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 상단에 내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채널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기를 하고요.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다 내려서 나중에 셋업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사용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여기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내가 올린 영상들이 뜨게 됩니다. 먼저 구글 설문지 퀴즈입니다. 퀴즈의 편집 화면에서 응답 탭을 클릭한 후 스프레드시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쓴 정답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응답 시간도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글 문서의 공유 기능과 그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모둠 활동을 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간단한 문장 쓰기 과제를 구글 공유 문서를 사용해서 학생들한테 과제로 내줬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구글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 하나의 문서에 반 전체 아이들이 함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빈 표만 넣어줬고요. 그리고 표 안에 번호만 적어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지시문을 줬었어요. 자기 번호 옆에 이름을 쓰고 만든 문장을 적어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번호 옆에 자기 이름을 쓰고 그리고 자기 문장을 작성해 놓은 이런 모습입니다. 구글 문서를 공유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이렇게 문서를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권한을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서 자체에서도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 클릭하셔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이렇게 수정 가능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공유 기능을 모둠 활동에서도 활용해 보았는데요. 원래는 이 활동이 하나 남고 셋 가기 활동이었는데요. 즉, 각 모둠이 본문 관련 문제를 내고 모둠원 중에 한 명은 남고 3명은 이동해서 다른 모둠의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따오는 그런 퀴즈 활동이었습니다. 우선 안내사항에 이렇게 모둠을 구성해서 발표를 해 두었는데요. 모둠 구성은 이전에 실시한 개별과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모둠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모둠 문서를 클릭해서 모둠원들하고 협업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해당 모둠의 문서를 클릭하면 문서의 빈칸에 본문의 문법, 내용, 어휘, 해석 이런 것들에 관련한 문제를 내도록 이렇게 문제의 예시와 함께 빈칸이 뚫려 있고요. 모둠원들은 서로 상의해서 이 빈칸을 채우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아이들이 채워놓은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자기가 작성한 문제는 이렇게 이름을 쓰도록 해서 무임승차는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구글 문서는 이렇게 공유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팅 기능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서를 여러 사람이 함께 열어보고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서로 문서상에서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아이들이 이 기능을 활용해서 서로 어떤 문제를 낼지 상의하고 표를 채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동시에 접속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경우에 이 하얀색 버튼을 눌러서 채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장면이 아이들이 채팅을 주고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교사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교사는 마치 교실에서 모둠 활동을 감독하면서 돌아다니듯이 아이들의 모둠 문서를 돌아가면서 클릭해서 채팅창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질문에 답을 하거나 활동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모둠의 문서가 모두 완성이 되면요. 1모둠은 2모둠의 문서를, 2모둠은 3모둠의 문서를, 3모둠은 4모둠의 문서를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타 모둠에서 낸 문제를 풀게 합니다.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 교사가 각 모둠의 문서를 클릭해서 채점하고 문제를 맞췄다면 한 칸당 1점, 만약에 한 줄 모두 이렇게 맞췄다면 추가 2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결과를 추후에 공지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음성으로도 과제를 제출하게 해봤는데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뭘 풀어서 인증샷을 찍어서 내라든지 아니면은 웹상에서 게임하고 기록을 인증샷을 찍어서 내라는 식으로 활용해봤고요.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롤플레이 녹화해서 제출하고 음성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핵심 표현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서 제출해봐라 이런 식으로 활용해봤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수업 주제가 영어 스피킹에 관한 것일 때에는 과제를 음성 녹음으로 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써봤습니다. 아무래도 말하기 수업이니까 아이들의 스피킹을 듣고 발음이나 표현 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과제 제출도 간단하고 쉬운 편이었고 아이들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과제를 만들 땐 만들기 버튼에서 과제를 클릭해서 만들어야 아이들이 음성 녹음을 제출할 수 있고요.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추가 또는 생성 버튼이 생겨서 이 버튼을 클릭해서 사진이나 음성이나 비디오 등의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의 경우 여기 이렇게 비공개 댓글을 사용해서요. 문장을 써서 제출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좀 유연하게 해줘서 어쨌든 과제를 제출하는 쪽으로 해준 거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면은요, 음성 파일이 뜨고요. 음성 파일이 없는 학생들은 이렇게 화면 왼쪽에 아이의 이름을 클릭하면 비공개 댓글을 통해 글로 과제를 제출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재생 버튼을 눌러서 I want to be a police in the future. A police should have honesty. 이렇게 아이들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은요, 저는 아이들한테 과제를 제출하게 할 때 아이들도 구글 클래스룸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게시물과 함께 올려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면은요, 네, 여러분이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과제한 것을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이 영상을 확인하고 어려움 없이 과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온라인 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개별 피드백을 주기 쉽다는 것이겠죠. 특히나 글쓰기 과제를 내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줄 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은 내 과제를 클릭해서
추가 또는 생성 버튼을 누른 다음에 문서 클릭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백지에다가 쓰기 과제를 써서 제출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제출한 과제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학생이 쓴 글에 피드백을 주는 방법은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댓글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드래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고 댓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오른쪽에 성적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10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이 학생의 점수를 몇 점이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반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요, 이 학생은 제가 남긴 성적도 볼 수 있고 또 제가 남긴 코멘트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퀴즐렛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단어를 학습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링크를 공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별 경쟁을 붙여봤는데요. 게임을 여러 번 해본 다음에 가장 자신 있는 기록을 캡처해서 제출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제출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캡처한 자신들의 기록입니다. 이 친구의 기록은 9.3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퀴즐렛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교사는 퀴즐렛을 구글에서 찾은 다음에 로그인하고 만들기 버튼 클릭해서 만들고 나서 링크를 복사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공유만 하면 되고요. 저는 링크를 복사해서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링크를 공유했던 거예요. 학생은 그 링크를 클릭해서 단어를 학습한 후에 테스트나 게임을 즐기면 됩니다. 다음으로 DBSchool이라는 웹사이트에는 동영상 사전이 있는데요. 단어를 검색하면 동영상 예시를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youglish.com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인터넷 주소를 치고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비디오 example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검색하면은요. 이 단어가 들어간 여러 가지 동영상 예문이 이렇게 뜹니다. I think you should teach it from a young age that, try to encourage positivity. 다음으로 패들렛입니다. 우선 저는 날짜별로 주제를 생성하고 맨 마지막 게시물에 패들릿 링크를 걸어 두었는데요. 아이들이 이거를 클릭하면은요. 예쁜 그림과 함께 마치 포스트잇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것 같은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아이들이 질문으로 올린 거고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올릴 때에는요.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할 때요. 사진을 올려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 이 아이가 질문한 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자기가 푼 문제를 사진을 찍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해서 찍어서 올린 거고요. 이제부터 에드퍼즐과 큐브 퀴자드, 직소 익스플로러랑 HOP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1년간 여러분의 영어를 맡아 가르치게 된 교사 정효진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차 알아가시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자면요. 제가 느낀 점은 온라인 수업은 분명히 그것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개별 속도로 학습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학습 플랫폼이 개별 피드백을 주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스마트 러닝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둠 활동이나 즉각적인 소통이 필요한 작업은 아무래도 쌍방향 수업이 적절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구나 라는 것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러닝은 사라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